오랜만에 인천공항 오시는 분들은 또 노트북만 빼거든요.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노트북 가방에서 따로 빼실 필요 없습니다. 오랜만에 오실 때 꼭 이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인천공항 속 숨겨진 과학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보안 검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주로의 과학 이야기 나누러 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보안검색팀의 보안검색 감독이자 항공보안 전문 강사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보안 검색 쪽이시니까 약간 조금 엄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무섭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 혹시 뭐 걸리는 거 아닌가, 그죠? 오늘 그 편견을 좀 벗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방 하나를 통과시키는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과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궤도님, 이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방 속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빛이 그 안에서 이 가방을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1895년에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독일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어두운 실험실에서 음극선이라는 빛을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실험 장치를 검은 종이로 다 가려놨는데 옆에 있던 형광판이 저절로 빛을 내는 걸 본 거예요. 이 빛은 종이, 나무, 피부까지 뚫고 지나간다. 그 빛으로 가장 먼저 뭘 찍어봤느냐? 혹시 아시겠어요? 저라면 제 손을 한번 찍어봤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 자기의 아내분의 손을 찍어봤습니다. 반지까지 선명하게 드러난 해골 손사진, 이걸 딱 보시고 이 아내분께서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 이 뼈가 드러나니까 비명을 질렀다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본다는 거,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렌트겐 본인도 이 자기가 발견한 이 빛, 이게 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미지의 빛, 이런 이름으로 엑스레이가 된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죠. 옷이나 가죽 같은 부드러운 재질은 엑스레이가 그냥 통과를 해버리고요. 금속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 여기는 막힙니다. 그 차이가 화면에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방을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 보안 검색 받을 때 화면을 휠끗 보니까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다 다르게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흑백 그림자로 분류를 했을 텐데, 이제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제 시스템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속은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 종이나 천 같은 유기물, 요거 주황색, 그리고 액체나 폭발물, 의심물질,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거니까 일부러 빨간색으로 세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검색하시는 분들이 화면만 보고 딱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군요. 맞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딱 보면은 이제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계장님, 그러면은 저희 인천공항에서 쓰는 검색기는 우리가 쓰는 엑스레이와 좀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궤도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다가 21년 10월부터 CT 엑스레이라는 장비를 도입해서 이 모든 곳에 전부 다 CT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 엑스레이와 지금 CT 엑스레이 장비의 차이점은, 엑스레이 장비는 반방향 또는 양방향 두 방향의 2D로만 구현이 돼가지고 사실 이미지를 판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CT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가방을 보게 해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야, 여러 방향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방에서 노트북 같은 것도 꺼낼 필요 없고, 네. 와, 이게 좀 다른 나라의 좀 옛날 공항 가면은 전자기기는 다 빼야 되고, 저는 당연히 인천공항처럼 그냥 가방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에 있는 전자기기를 다 빼.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기술이 떨어져 있나? 좀 안타까웠던. 그게 기술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CT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기기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네. 이 장비에서 어. 노트북이나 이런 걸 빼야 되냐. 근데 그냥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장비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좋은 장비를 들여와도 이해도가 낮으니까 이거를 왜 안 빼도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죠, 그분은.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네네. 이 장비 CT 엑스레이인데. 근데 그게 또 일일이 승객분들마다 빼시라 마라 하면은 오히려 검색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빼시는 분은 빼게. 이게 이제 병원에서 찍는 CT 하고 좀 비슷한 원리거든요. 단층 촬영이라고 네네. 이제 층층층층 레이어를 떠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가방을 이게 층층 뜨게 되면 이제 3차원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다 빼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다. 야, 이거는 사실 인천공항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항이 제일 편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인천공항 오시는 분들은 또 노트북 막 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노트북 가방에서 따로 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CT 엑스레이 장비가 이제 깔려 있다. 네. 검색대가 그렇게 정밀하게 간다고 해도 숨기려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숨기게 된다면 결국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출국할 때까지 거치는 검색이 한두 단계가 아니거든요. 일단 출국 심사 전에 모든 짐이 CT 검색기를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금속 탐지기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게이트에서 신호가 울리면 그때는 이제 바디 스캐너나 직접 바디 체크를 한다던가, 가방 중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따로 추가 검사를 받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흐르듯이 쫙 지나가니까 그렇게 복잡한 느낌이 아닌데 이제는 거의 모든 공항이 다중검사 체계를 의무화했어요.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런 정밀한 판독기, 엑스레이로 지금 검사를 하는데 의심스러운 혹시 가방이 나온다면 우리 공항은 또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폭발물 의심 물품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물 탐지 장비라는 ETD,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로 가방을 여러 차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이 발견이 되면은 대테러 상황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테러 상황실에서는 EOD, 즉 폭발물 처리반한테 연락을 하고, 또 중대한 경우에는 보안 관련 기관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이라는 게 꾸려지고, EOD가 조사할 때까지 보안 요원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이격을 시켜서 현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폭발 위험이 있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열어서도 안 되잖아요. 가방을 만지지도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폭발물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나요? 폭발물을 제조한 후에 가방에다 넣기 위해서 가방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진 폭발 물질을 채취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온 이동도 분광법, 영어로 이제 IMS라고 하는 기술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한 바람이 부는 통로에 이온들을 일렬로 출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분자의 무게나 크기, 구조에 따라서 이 전기라는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속도가 전부 다르거든요. 덩치가 좀 크고 무거운 분자 같은 경우는 기체들이랑 자꾸 부딪히면서 좀 느리게 통과를 하고요. 작고 가벼운 분자는 빠르게 빠져나가는 원리죠. 그래서 공항의 ETD 장비는 이온들이 반대편 탐지기에 도달하는 아주 미세한 그 시간 차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폭발물 분자인지 마약류 분자인지 이거를 단 몇 초 만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실제로 폭발물질이나 총기 같은 유해 물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모든 보안 관련 기관이 24시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이신 궤도님과 함께 과학적으로 보안 검색을 이야기했다는 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항의 보안 검색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원리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하고 또 완벽한 보안 절차를 통해서 이 보안 검색 전문 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 검색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 전에 항공보안 365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시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공항에 오시면은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거치는 검색대의 과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겨울날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만드는 얼음을 다스리는 화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설명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